신경 안 써도 돼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타투 유니온 업무 보고를 먼저 할게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타투 관련 법안을 만져줄 수 있는 의원실이 저희가 여태까지 컨택하던 의원실에서 다른 의원실로 바뀌었어요. 더 힘을 쓸 수 있는 일종의 보건복지 소위 안에 있는 임원 같은 그런 의원실로 바뀌어가지고요. 근데 바뀌게 된 이유가 주말에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전화가 와서 국정감사 때 본인들이 질의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타투 관련 염료를 주관하는 부처가 지금 환경부였는데 식약처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식약처 그럼 뭐야? 그럼 환경부는 조금 더 낮은 허들이 조금 낮고 식약처는 의약품 정도 돼서 그 허들이 더 높고 기준을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식약처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얘기가 되게 긴데 식약처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식약처로 넘어간 게 올해 4월에 타투 문신 염료에 대한 그 관리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인가? 내년 6월부터 식약처가 타투 염료를 관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냐면 타투 유니온이 처음 생겼을 때 2020년도에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2019년에 개정안이 나와서 그 개정안의 내용이 뭐였냐면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해라.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건복지소위에 있는 의원실에 들어갔더니 의원실에서 왜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단 식약처에 인력이 없고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식약처를 이관은 했으되 업무를 식약처가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환경부의 기준을 지금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올해 4월에 갑자기 개정안이 나오면서 다시 환경부에서 식약처를 이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2020년도에 하기로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진행을 하는데 의원실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진행 상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서류에서 느껴지는 거는 환경부 때보다 더 타이트해지면 된다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원리만 묻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투 염료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려면 타투 염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되게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조금 더 힘들게만 만들면은 안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의원실에서도 그런 우려를 했었고 이번에 이거를 문제 삼은 의원실은 다른 의원실인데 예산이 없대요. 뭐야? 또 지금은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계세요. 그런데 이걸 관리할 앞으로의 인력이 없어요. 이거를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관리해라 저런 관리해라 막 만들었나 봐 리스트를. 근데 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무균인 상태로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무균 설비에서 무균으로 유통이 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갔는데 무균실이 없어요. 테스트할 만큼의 무균실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만드는데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나 봐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올렸죠. 업무를 해야 되니까. 법안이 나왔으니까 행정부는 해야죠. 근데 식약처에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전액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빵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내년에 이관됐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관됐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환경부에서 계속해요 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다행. 그런데 식약처를 이관은 해놓고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이거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너무 고마운 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실 타투 유니온에서는 이거 플러스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 때 신경을 쓰자라고 해서 의원실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타투가 법제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신경 쓰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맨날 그런 거잖아요. 타투 용품들 관리하는 거 기준 다시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술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일단 법제화부터 하자. 이런 태도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법제화를 해놨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안 하니만 못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자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의원실이 저희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거를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10월달 국정감사 때 제가 참고인으로 나가서 이 얘기를 하기로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의원실이랑 앞으로 법안이나 국정감사나 이런 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지금 진행하던 의원실들도 열심히 해주신 거는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의원 본인이 관심이 없으면 이게 탄력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실을 찾았으니까 그걸 해보려고요. 염료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해보면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해야 돼서 더 제가 업체들하고 지금 타투 용품을 수입하는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우리 변호사님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식약처로 이관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건데 지금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환경부 인증 로고가 박혀있는 잉크를 사서 쓰잖아요. 지금 저희 작업실에서 쓰고 있는 잉크들 환경부 인증 다 받은 거거든요. 몰랐구나. 네. 우리가 많이 쓰는 인텐즈 잉크, 이터널 잉크 뭐 이런 거 솔리드 이런 거를 업체명 대도 될 거예요. 시사 서플라이라는 업체에서 네. 돈 들여가지고 다 인증을 받은 거예요. 잉크 하나당 12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성분을 가진 같은 컬러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묶어서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사실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합법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사 서플라이에서 그걸 다 받아서 환경부 인증 로고를 받아서 지금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타투 잉크가 제일 비싼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진짜요? 왜냐하면 잉크 하나를 인증받기 위해서 개당 12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 업체는 그 비용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네.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환경부 인증 로고가 있으니까 인텐즈 잉크는 우리한테 안전한 잉크라는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수입돼 있는 환경부 인증 로고가 박힌 안전한 잉크 대신 미국 인텐즈 본사에서 잉크를 사서 쓰면 훨씬 더 싼 값에 안전한 잉크를 사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걸 합법적으로 팔려고 했던 업체는 남 좋은 일만 시킨 게 되죠. 그쵸. 계속해서 이 업체 보고 3년에 한 번씩 이걸 받아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비싼 잉크를 사서 쓰더라도 우리 안전을 위한 인증을 받아준 저 업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잉크를 써주자. 이렇게 되면 참 다행인데 이거는 시장이고 경제활동이잖아요. 네.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걸 또 이용들 하죠. 이제 이게 결국은
소비자한테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 과정이 편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사에서 사서 쓰면 다행이죠. 어디서 가품 사서 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였고요. 시사 서플라이라는 곳은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판매를 해서 판매 기록이 남았죠. 네. 국가에 세금도 냈겠죠. 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무작위 검사를 하면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검사할 때는 없었던 성분이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보통 다른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업종에서는 그런 성분이 발견이 되면 재조사를 하거나 판매 중지를 시키거나 어떤 계도 조치를 하는데 타투는 관련 법률이 없죠. 네. 바로 형사처벌 받았어요. 수천만 원 벌금 냈어요. 그런데 시사 서플라이만 냈어요. 왜? 시사 서플라이만 합법으로 가져왔으니까 모든 내역이 남았잖아요. 결국은 합법으로 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럼 시사 서플라이가 앞으로 이거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존재잖아요. 네. 누군가가 한 명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안전을 소비자들한테 확인시켜 줄 수가 있었는데 정작 그걸 해준 사람은 이렇게 돼버려요. 어떡해. 근데 식약처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 제가 서류 받아봤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를 뭐 2년으로 줄인다든지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식약처로 이관됐으니까 더 타이트해져야 돼 라는 전제로 해야 하는 인증 단계가 더 많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불편해진 거예요.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긴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분 검사하고 하는 테스트하는 단계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 잉크당 만약에 80개 성분을 조사를 다 해라라고 하면 한 잉크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성분 5개만 환경부에서 해라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정도 하는데 12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식약처로 옮기면서 그거를 더 타이트하게 한다고 개수를 늘리고 그러면 돈 더 들이고 할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검사를 한 업체에서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분을 하려면 이 업체, 저 성분을 하려면 저 업체, 무균 설비 이런 거 있는 곳도 찾아야 되고 딜레이 되면 기다려야 되고 수출입업자들한테 그런 딜레이라는 건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결국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킨다면서 말은 그렇단데 소비자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타이트해져야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럼 우린 다 인정하잖아. 타이트해지는 거 좋아요. 타이트해졌어요. 근데 규칙이 타이트해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규칙과 법이라는 거는 타이트해지되 편리해져야지 이걸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만 타이트하게 만들면 식약처로 옮겨서 더 타이트해지면 소비자가 안전해진다라고 환상을 가지는 것 같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과 규정이라는 거는 규정과 함께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한 편리가 같이 디자인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될 거면은 차라리 지금 상태로 머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이게 결론 같은 건데 지금 환경부 기준을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이 타투 잉크에 대한 환경부 기준이 타이트하지 않아서 식약처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타이트한 기준이에요. 유럽이 얼마 전에 블루, 그린 잉크 판매 못한 적 있어요. 2, 3년 전에 걔네들이 식약처 우리로 치면 식약처 기준으로 바꾸면서 유럽에서 판매되던 미국산 잉크들이 다 수출입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떤 특정 컬러들을 못 써서 프랑스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그걸 해결해 보자고 해가지고 정부에 계속 항의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 규정보다 우리나라 환경부 규정이 조금 더 타이트해요 지금. 시사 서플라이 사장님이 겪은 얘기로는 만약에 그쪽에서 EU 기준이 4ppm이면 한국 규정은 0.4ppm.
그 정도로 타이트하대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기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타이트한 기준이고요. 식약처로 가서 더 강하게 규제해야지 지금 있는 거에서 더 편리하게 규제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게 디자인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제가 뽑아놓은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많이 쓰는 체리밤 빨간색 있죠. 네. 체리밤 잉크의 성분표예요. 저 이거 찾아서 옛날에 음, 뽑아서 제주항공에다 낸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레이워시 성분표인데 여기에 보면 각 나라별로 이 잉크가 가진 성분들이 안전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자기들이 테스트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외국은 왜 잉크들이 비슷한 가격에 팔리겠어요? 국가 기준이 나오고 제조하는 업체에서 그 국가 기준에 맞는지 자기네들이 체크해서 이게 MSDS라 그래요. 성분표 이 항목을 MSDS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인정이 됐으면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방법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뭐뭐뭐는 EU 규정 통과했고 어떤 거는 뭐 미국 규정 통과했고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코리아 규정도 여기 사용된 화학 약품들이 한국에 있는 그 화학 기준 용품들 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것들인 걸 확인했다라는 항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사에 보내서 제조사가 이 기준에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통과됐으면 여기에 기록해주고 우리는 그걸 가져오고 국가에서 지금처럼 무작위 조사하듯이 무작위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규정을 지키기 좋은 디자인을 해야죠. 그런데 그냥 모두가 모여 앉아서 규정만 하나 더 만들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길게 한 거는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인데 지금 보건복지소위에서 우리 법안을 만져주고 있는 사람들이 보건복지소위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법안을 이제 만지고 있어요. 운이 좋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법안이 이전보다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 우리 법제화 과정에서 이런 거 생각한 적 없어 사실 이때까지. 작년에 저희가 법안 만들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서 이제 우리 요구를 했던 건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제 진짜 법이 나오려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업무 보고하는 거를 타투 유니온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이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말고도 분명히 다른 협회들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꺼내면은 간담회 같은 데 꺼내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시화되면 될수록 정치권에서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10월 10일 날 국정감사 때 제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원실에서 어떤 법안을 가지고 어떻게 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날 다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뭐 이게 내가 미리 막 스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근데 그거 보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 저 소위에서 저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구성으로 타투 관련 법안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유니온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너무 좋은 일이라서. 우와. 국정감사면 거기에 도희님도 계세요? 참고인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타투 잉크가 판매되고 있고 너희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지
진짜 문제점이 뭔지, 혹은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민간 사업자한테 니네가 돈 내고 이거 받아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마치 올바른 룰인 것처럼 얘기들 하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걸 왜 민간업자가 다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주체가 국가가 돼야 되는 거고, 생산 제조하는 업체가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 그들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캐나다 규정 따르고 있고, 여기 다 써 있어요. 다 통과했다고. 거기에 일본도 있어요 지금. 일본도 있던데. 네.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쓸데없는 기준치 새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있는 기준치 중에 제일 타이트한 게 EU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납득 가능하다면 따라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거 가지고 시행착오 우리보다 수십 년을 더 겪었잖아.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네요. 좋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연락들 주신다는 게 예전에는 저희 타투 유니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 목표가 이런 논의 테이블에 앉아보는 거였었어요. 타투 유니온 만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냐면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타투 유니온 만들기 직전에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타투를 합법화시키라는 거를 국무총리가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할 것처럼 움직였어. 그래서 그때 기사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아는 어떤 협회분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합법이 됐대. 법안 거의 다 됐어요. 뻥이었죠. 근데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안 거의 다 됐어요. 아마 미용업으로 들어가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이거를 합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당신네들 서한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분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희는 빠졌어요? 라고 그랬더니 당신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주체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인 거야. 안 껴준 거죠. 다른 데는 특히 이 미용 문신하는 협회들은 개수도 많고 많이들 모여 있는데 우리는 없었잖아요.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도 10년 전이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타투 유니온이 생기고 나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테이블에 앉을 때 우리도 앉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4년을 꾸준히 해왔더니 지금은 우리가 앉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한테로 연락이 오는, 그리고 감사한 게 그거예요. 얘네들은 무언가를 도움을 청해도 요구하는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회 쪽에서 이제는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좋은 상황들이 생겼고, 업무 보고는 이걸로 마치면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마치는 말로 해서 이거를 듣는 비조합원들은 조합에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왜 그러냐면 반대하든 찬성하든 혹은 타투 유니온이 뭘 하는지 몰라도요, 타투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타투 유니온이 만들어 놓은 거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이 됐든. 그리고 우리가 과정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할 건데, 아니요, 좋은 일은 이미 너무 많이 해놔서 하다못해 서화 타투, 미용 타투에 대한 분류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염료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에 절반 이상의 의견을 넣어놓은 거는 타투 유니온이고, 올해 되든 내년에 되든 5년 뒤에 되든 모든 타투이스트들은 그 영향을 받을 거고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700명이라는 조합원이 매달 조합비 내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진성 조합원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돈을 낸지도 모르게 이름 올라가 있는 협회들 말고 매달 돈을 내면서 내가 진성 조합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임원 선거를 하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우리한테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3,000명이 모이면 나중에 법안 통과되고 행정명령 만들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 의견을 어필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와. 와. 크로스.